선생님 지금부터 평균 변화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건데요. 네. 혹시 몇 명의 학생들은 좀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해서 방금 이런 답변을 했어요. 이거 찌면 그 직선의 기울기. 예전부터 오랫동안 수업을 해온 애들은 기울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무궁무진하게 많은 썰들이 있으니까 매우 중요하고 잘 기억해 두라고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첫 번째, 그냥 꼬맹이 때, 그래 MA도 아직 아닐 때 혹시 누군가가 기울기를 물어본다면 여러분이 답변하기를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이라는 답변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네. 즉 어떤 사람들은 x의 변화량, 증가량 이렇게 설명하면서 y의 변화량이라고 해요. 그런데 당신들 책에 좀 넘기다 보면 이제 있겠지만 읽으실 때 델타. 이제부터 조금 고급지게 표현하자면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이 앞에다가 삼각형이 아니라 삼각형이 살짝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 느낌으로 델타 y, 델타 x라고 표현도 한대요. 네. 이 표현을 많이 쓰냐? 생각보다 그렇게는 안 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또 MA 때는요. 집중해서 들어. MA 때 여러분들한테 이런 표현도 알려주었습니다. 방금 저희도 설명을 했겠지만 x축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누구라고? 알파라고 잡았을 때 탄젠트. 이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알파라고 한답니다. 맞아요? 네. 이 아저씨를 보고 기울기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들 뭐 재미있고 쉽게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원이라는 테마가 있어요. 그 테마를 갖고 와서 생각을 해보는데 그 테마 중에서도 반지름 일자리인 원, 무슨 원이라고 그런다고? 기준. 단위원. 단위원이라고 한다고. 그 단위원을 때려놓고 여기에다가 샤라락 반지름이 1이네.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안쪽에 파란색으로 직각삼각형이 보이시면서 빗변의 길이가 1이야. 그러니 높이를 뭐라고 표현해? 2분의 루트. 사인 세타. 여기는 코사인 세타.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라면서 네. 그러니 코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가 x의 변화량, 사인 세타가 y의 변화량, 당신의 이름이 탄젠트 세타. 이 아저씨는 그래서 삼각함수라면서 주구장창 쳐 들었겠네. 뭐라고? 탄젠트를 보면 기울기라는 생각을 하고 읽으라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우리 보경이 언니가 파이널리즈 180 플러스 세타를 보면서 탄젠트 세타가 보이시나요? 주기가. 그래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한답니다. 됐어요. 자, 또 이런 이야기도 해봤네요. 직선을 빵 그어놓고요. 이 직선은 일직선상에 있는 하나, 둘, 백화슈타인 샬롯이 세 가지의 점이 있대요. 세 가지의 점을 x1, x2 미안해. y1, x2, y2 아까 어디서 쓰면서 뭘 했던 것 같은데 이거? 그치? 네. 안 했나? x3, y3가 있어요. 네. 세 가지 점이 나왔을 때 여러분한테 머릿속에 주어지는 것 중에 첫 번째 이야기는 당연하게도 내, 분, 그리고 왜, 분 방금 전에 좀 문제 풀면서 본 적 있죠? 네. 두 번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만들어주셨다. 아닌가? 일직선상에 있으니까 일직선상에 있을 때는 당연하게도 기울기의 이야기와 너의 이야기는 사실은 특별하게 다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지 않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세 번째 테마가 나올 건데 그거는 아마 미적분 때 내가 한번 보여주긴 할 거야. 근데 지금에서는 많이 다루진 않을 거야. 어떤 게 있냐? 채점이 나오는데 일직선은 아니래. 원. 늘 생각을 해야 돼. 그건 나중에 이제 보여줄게. 근데 여기 지금 아직까지는 여기까지 접근을 못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도 원은 좋아하진 않았으니까. 그럼 고등학교 와서 원은 좋아했나요? 아, 누구도 물어봐도 다 싫어했대. 그죠?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기울기가 같다는 이야기들은 너의 변화량과 너의 변화량과 너의 변화량과 너의 변화량을 갖고 와서 같다는 이야기네. 네. 그러니 같다는 이야기는 여기 두 삼각형은 서로 닮았어요. 닮으면 얼마나 많이 모든 것을 쓰일까 생각이 들겠지. 네.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이 내분점, 외분점을 닮음으로도 다 증명을 해줬던 것 같아요. 혹시 맞아요. 기억이 나신다면? 네. 기억이 나시나요? 전혀 안 나는 그 두 분은 어떡하죠? 제가 가서 멱살을 쥐어 잡을까요? 그러고 보니 우리 도레미 이렇게 있네요. 세 분. 죽인다리네. 됐어요? 네. 자, 두 번째. 이게 이제 기울기에 대한 엄청나게 여태까지 배운 이야기들을 좀 해봤다면 네. 여기 빼고
한다면 변화율이라는 이야기도 좀 보자. 변화율. 변화율 원칙을 미안해. 뭔줄. 변화율 레이쇼 나티오 누구냐? 아우셔. 나도 그 생각했는데. 아니 저거 온라인 수업 때 저거 선생님 말하셔가지고 찾아봤어. 네이버 구글 바로 들어가가지고. 아, 그래요, 잘했어요. 너도. 자, 4명의 학생을 제외하고는 혹시 겨울방학 특강 때 4단원 지수함수를 5가함수를 풀면서 알아요. B-A분의 FB 정답. FA. 연습 문제 하나씩 뭐지? 뭐더라? 그 기울기 판단하는 거. 네, 이거. 1에서 A랑 B. 일본은 도대체 뭐죠? X가 처음 움직인 거 이야기와 Y가 처음 움직인 거에 대한 이야기를 저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니? 맞아요. 여기에다 선생님 정의역과 치역이에요. 대입을 해서 나와요. 제발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보기 좋게 기울기다. 생겼네. 기울기다. 이 구조는 앞으로 여러분이 처음에 미분이라는 걸 받아들이실 때 있잖아. 네. 개 많이 나오거든. 이 구조를 찾아내지 못하면 미안해. 나가 이거 어려워. 그럼 무슨 일이 있어도 뭔 생각을 해야 돼? 찾아내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 아니면 억지로 만들어내든가. 우리 인수분해가 잘 안 돼. 그리고 뭔가를 억지로 끼워넣고 놓고 만들고 생성하고 없애고 해봤지 않냐? 같은 이야기야. 구조를 만들지 못한다. 아니면 구조가 보이지 않는다. 눈을 크게 뜨세요. 마음의 눈을 가져오시던가. 했어요? 네. 즉 이 구조에 대한 이야기는요. 저기서 어디가 마음에 드냐? 내가 마음에 든 거 할게. 결국 탄젠트 알파네. 네. 미안해. 삼각함수를 사랑하는 나머지 그래. 오케이. 여러분들 다 사랑하잖아. 맞아. 됐어요? 네. 그리고 또 혹시 익숙한 표현 하나 써줄게. 근데 Y2 마이너스 Y1. 똑같은 이야기가 이제 보여야 합니다. 네. 네. 아시겠어요? 네. 네. 아직 미분 이야기 시작도 안 했으니까 빨리 쓰고 넘어갈게. 시작할까? 네. 곡선상에서 움직이는 녀석을 볼 건데 우리가 극한을 배워왔던 어떤 이유 중에 하나는 미분에 대한 접근을 하기 위해서가 있는데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 미분에서 뭐가 나왔다라는 표현을 보통 이제 책에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미분 계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 그 아저씨는 있잖아. 네. 수도 없이 많은 것 중에 어느 한 포인트에서 독특한 하나의 극한 값이야. 함수상에 A좌표, B좌표, C좌표, 1, 2, 3, 4, 5, 6, 7, 8, 1632만 2542 이런 좌표 모든 좌표들에서 극한값이 다 있는데 어느 특정한 한 포인트에서 극한값인 거야.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물어보면 항상 1단원이든 2단원이든 그 녀석의 정의가 무엇이냐고 자꾸 물어봐. 우리가 극한값이 있다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 그러면 전재원 씨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 조격한가 우극한가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주혁 씨 구조 뭐라고 대답할래? 뭐라고요? 왜? 델타 x 분의 델타 y를 b 마이너스 a f b 마이너스 f a 전부 다 써왔던 기울기에 대한 모든 표현들은 다 같이 쓰고 활용해서 쓸 거야. 너네 머릿속에서 그게 안 생겨. 없어. 미안해. 못 따라온다. 알겠어? 네. 어이 빨간 망토 여기 봐. 네. 잘 봐. 이 녀석은 그냥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평균 변화율을 그냥 기울기를 만들어 놓은 거 써놓은 거야. 여기 좌표 이름이 뭐예요? 여기 정의역이 A, A 정의역이 A죠. 네. 됐어요? 네. 네. 고정해놓고 이제 직선이 갑니다. 고정해놓고 직선이 갑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정의역이 움직이고 있어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눈에 보이시나요 지금? A. 그런데 A라고만 대답하래. A 플러스 A.
우극한이죠. 네. 이해됐나요? 예. 만약에 저 반대편에서 어디선가에서부터 이렇게 또 오고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 A 그거는 마이너스. 미분계수란 거는 여러 가지 포인트 중에 독특한 하나의 극한 값수라며. 그러면 오른쪽에서 오는 녀석과 왼쪽에서 한없이 다가오는 녀석이 서로가 일치하다면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때의 이름을 미분계수라고 부르겠대. 됐니? 네. 극한에 대한 정의부터 잘 잡혀 있으신가요? 그래서 네. 네. 있어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 아저씨가 이런 말도 가능하겠네. 여기 구멍 빵 뚫어놓고 위에랑 아래랑 살짝 다르게 만들어놨다면 극한값이 없으면 거기는 미분이 네. 되겠구나. 아, 그래서 당신들이 연속함수고 뭐고 좀 배워봤구나. 그러하지 아니하니? 내 말 좀 와닿니? 배우신 것들이 머릿속에 착착착 왜 배운지 알겠어? 그러니 x가 a에서만 좀 보고 있으니까 a에서 극한이라는 녀석의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뭔 뜻일까? 미분이 된다. 그렇지. x는 a에서 미분. 미분 가능이라는 이야기. 이해되셨나? 네. 그러면 x는 a에서 극한값이 사라졌어. X는 A에서 미분 불가능. 그렇지. 불까지만 쓸게. 네. 여기까지는 조금 이해하셨나? 네. 네. 자, 그럼 봅시다. 근데 이 아저씨가 자꾸 기울기만 이야기하고 있네. 기울기. 이제 똑같이 갈게. 네. A에 어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여기서 가시면 우극한. 가시겠죠? 네. 예. 그러면 이렇게 가고 계시다는 것은 초록색은 A의 우극한을 표현했다면 파란색은 자극한. A의 자극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가다가 내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가가다 보면 언젠가는 만나지 않겠냐? 네. 언젠가는 만나는 이때의 요 녀석의 기울기가 보이겠네. 좌극한이 같아지면 너의 기울기가 보이겠네. 그게 미분한 이야기겠네. 이해됐냐? 다시 한 번만요. 저 녀석들이 가다 보면 좌우가 같아지겠네. 네. 가다 보면 만나는 결국 같아지는 이 빨간색의 뭔가가 기울기가 생기겠네. 네. 그럼 양쪽에 파란색이고 초록색이 서로 기울기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른데 어느 한 포인트에서 같아지겠대요. 네. 자, 극한과 우극한이 어디 포인트에서 같아지겠대요 라는 이야기가 되겠네. 이해되나? 네. 써볼게. 리미트 x가 a의 오른쪽에서 다가오네요. 네.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에요. 는 리미트 x가 a의 왼쪽에서 다가오네요. 네. fx 마이너스 fa가 같다? 앞으로 그런 표현을 프라이 a라고 쓴답니다. 이름은 여기까지 좀 이해하나요? 네. 자, 안 된 거 빨리 말씀하세요. 됐어요. 됐어요, 진짜? 네. 된 거 맞아요? 네. 배운 이야기를 써볼게. 첫 번째, x는 a에서 미분계수가 있다는 거야. 미분이 가능하다 뭐 이런 표현인데 미분 가능성이나 그거 여부는 다음 시간에 할게. 오늘 첫 시간에 그것까지 하면은 다들 뭐라고 할 거야? 책상을 던지겠지? A는 x는 A에서 그
극한 값이 있어요. 그러면 네. 그 다음에 당연하게도 연속하는 연속함수예요. 네.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아저씨 이름을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는요. 평균 변화율은 이 녀석을 평균 변화율로 했어. 네. 하지만 가다가 이 빨간색 이 직선에 대한 이름은 기울게 된 이름은 미분기. 한 순간에서의 변화율이라고 해서 순간 변화요. 그래서 당신들이 물리를 배울 때 이런 표현을 쓸 오. 저기 맞아요. 있을 거예요. 오 맞아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책에서는 너나 다 혼용해서 써요. 왜요? 배우기 나름이고 쓰기 나름이라서 아까 기울기에 대한 표현이랑 오지게 많이 왔다 갔다 했지? 다 똑같은 표현이고 다 같이 쓰는 거야. 남들이 다 사용하는 언어야. 우리도 사용해야겠지? 우리는 뭐 하기 위해서 수학 배운다고? 일상생활. 세배가 아, 아이야. 네. 됐어요? 네. 여기까지만 할게. 표현. 최근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해봤어요. 우리. 그지?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기울기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들을 다 이것저것 해봤고 그지? 이제부터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면 여기가 a, fa라는 어느 한 좌표 여기가 이 뒤지세요 이제 x, fx라는 아저씨가 당연히 왼쪽에서도 뭔가 움직이고 있고 얘가 오른쪽으로도 쇼로록 움직여 가겠대. 쭝쭝쭝쭝쭝쭝 요만큼 가셔야겠네. 또 요만큼 가셔서 쪼쪼쪼쪼쪼 어찌됐든 간에 A의 오른쪽에서 다가오고 있는 이 극한에 대한 이야기만 먼저 했어. 정확한 내가 생략할게. 이걸 한 판에 다 그리고 있으면 필기하는 입장에서도 너희들도 짜증나고 그래서 언제부턴가 그냥 한쪽만 해보고 있었어. 미안해. 따라서 리미트 x가 a의 오른쪽에서 가는 녀석의 극한 값과 얘도 왼쪽에서 뭔가 오고 있어요. 리미트 x가 a의 왼쪽에서 오는 극한 값이 슝슝 이와 같이 되시겠대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겠고 이 이름은 이 단원에서 주로 불리는 이름은 이런 거지만 다른 이름으로는 이렇게도 불리겠다고. 불려지는 이름이 생각보다 꽤 많어. 왜냐면 나한테 욕하지는 마시고 내가 만든 게 아니라서 공부하셨던 어떤 학자분들께서 열심히 만드시다 보니 여기서는 이런 이름, 여기서는 이런 이름이라고 막 이렇게 달리 부르겠대. 오케이? 그래서 리미트 x가 a의 오른쪽에서 오는 녀석은 구조를 기억하라고 했는데 구조 한번 불러볼 수 있는 사람? 그렇지. 여기서 x-a라고 불러야겠지. 그렇죠. 이 구조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많이 볼 거니까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되게 이제 조금 편안한 거는 좌우까지 안 물어봐 사실. 여기 단어는 넘어가서 또 좀 넘어가서 5단원 넘어가면은 극한값이 있냐 없냐 연속이냐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묻지 않아. 다 될 거라고 말하고 기존 가정을 해놓고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되냐 안 되냐부터 처음부터 차근차근 가져오는 그런 이유들이 있는 거고 이에 대한 이야기는 x는 a에서 뭐라 그랬지? 미분에서 존재한다 전에 미분할 수 있다. 아니 그 전에 그렇지 극한값이 뭐 한다고? 즉 우리가 극한인 거를 따져왔던 이유들이 다 이걸 하기 위해서였는데 미분계수라는 거는 여러 가지 많은 포인트 중에 딱 하나 어느 포인트에서 바라보고 있는 극한값이 아주 특별한 극한값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고. 그냥 어느 포인트인지 모르겠으나 문제에서 주는 포인트겠지. 1, 2, 3, 4, 5든 그치?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하겠다는 거고 지난 시간에 이런 걸 했고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할게요. 아이고 잘못 썼네. x 변화분의 y 변화량 이 녀석에 대해서 무엇을 볼 거냐?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겨먹은 이 구조가 너무 중요하다고. 이 구조를 보고 또 그 녀석에 대해서 의미도 조금 생각해보자라는 거고. 첫 번째로 A, B 위치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여기 안에 있는 녀석이 너에서 너를 뺀 녀석의 구조가 여기에 그대로 고스란히 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연구하고, 만약에 저렇게 안 돼 있어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식의 변형을 해야 돼. 그런 식의 변형은 여러분이 수학상에서 배워왔었던 어떤 곱셈 공식을 활용하는 게 절반쯤이 있고, 또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분수의 형태에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하는 형태가 조금 있고. 이해됐어?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변형을 하겠다. 변형이 필요한 케이스 병. 네, 여기서 평소 단어 언어 습관이 중요해요. 변형을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분수꼴을 활용하겠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외웠을 것 같은 곱셈 공식을 쓰겠다라는 것들이 있어. 곱셈 공식 쓰는 거는 보면은 거야. 걱정하지 말아도 돼. 요 의미가 무엇이냐를 쓰고 넘어갈 건데, 첫 번째 x, fx가 움직여요. 언젠가 들어봤을 것 같은 동점이라는 뜻이에요. 어디를 향해 움직이냐? A를 향해 움직이는 거예요. 반대편에서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어디를 향해 간다고? A, FA를 향해서. 그래서 극한을 맨 처음에 가르칠 때도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쳐다보자라고 했어. 뭐가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보지 않는다고. 알겠어? 그래서 이 의미가 궁극적으로 가지는 게 무엇이냐? x는 a에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 얘. 읽어볼래? 접근선의 기울기. 이 녀석의 기울기가 오지게 많이 나올 거니까. 언니야 되고 있어? 이해 미분계수라는 의미, 다른 이름으로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선생님이 요 단어만 많이 쓸 거야. 아니면 미분값이 얼마니 뭐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할 거야. 왜? 이거에 대해서 쓰는 거는 이제 한 8단원쯤에서 요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 즉 여러분이 언젠가 선행을 해봤던 애들은 물리 같은 데서 쓴 이유를 여기서 이제 거리, 뭐 속력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쓸 거니까. 아시겠어? 이 단어가 뭔지는 알죠? 평균 변화율은 이 자체만 놓고 평균 변화율을 하고요. 여기에서요, 앞에 리미트가 쳐붙어 있을 때는요, 순간 변화율이 되었던 거고. 맞아요? 네. 혹시 잘 안 된 사람? 다 됐어? 그냥 순수한 우리가 알고 있던 첫 번째 배워왔던 어떤 기울게 된 이야기지. 됐어? 평균 변화율이 어느 한 점을 향해 가는 거. 그 한 점이 지금 어디였냐? 왜 이렇게 글씨가 써지지? x는 a를 향해 가는 거. 맞아요? 그래서 x는 a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 극한값을 말하고 있다. 됐니? 당연하게도 존재하는 이야기야. 존재하지 않으면 그러니 미분값이 있다,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안 할 거야.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할 테니까 빨리 쓰고 넘어갈게. 귀엽죠 뭐. 네가 더 귀여워. 감사. 볼게요. 존재한대요. 즉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이렇게 쓸 거야. 미분이 가능하다.
책에 써져 있는 거 이렇게 써져 있어요.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 네. 저도 알아요. 쓰기 귀찮은 거 저도 압니다. 네. 그래서 당신은 고유한 극한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극한과 우극한이 일치하겠습니다라는 뜻이야. 됐나요? 리미트 x가 a의 오른쪽에서 오는 x-a분의 fx-fa와 리미트 x가 a의 왼쪽에서 오는 x-a fx-fa가 일치한대요. 그런 거를 보고 뿅이라고 하겠대요. 하지만 당신은요, 네, 귀찮아서 그럽니다. 이러겠대요. 네, 귀찮아서 그래요. 죄송해요. 됐어요? 네. 자, 두 번째로 표현들이 이렇게 많이 써요. x-a를 x가 움직인 x의 변화량이라고 하지. 그래서 델타 x라고 표현을 해. 또는 책에마다 또 h라고 표현할 때도 있어. 뭐가 맞아요 틀려가 아니라 다 써요. 예, 여러분 당장 여러분 책에도 두 가지로 다 쓰여져 있어요. 문제마다 다 달라요. 뭐 저한테 욕하세요 그냥. 죄송해요. 제가 하나만 만들 걸 그랬나.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간다. 선생님 잘 보이나? fx-fa를 f'a라고 쓴다면 이와 같은 표현들을 이제 이런 표현들도 다 똑같은 거야. 리미트 x-a가 델타 x래. 델타 x가 빵으로 간다면 여기는 델타 x 그대로 갖다 썼어? 했니? 위에 어떻게 쓰냐 이게 중요해. 또 이항하면은 델타 x 플러스 a. 여기는 요거. 그러면 아까 부적으로 했어. 위에서 너 x 빼기 a 구조가 이렇게 나오냐? 마찬가지야. 델타 x 플러스 a 마이너스 a의 구조가 델타 x가 나오냐? 그 구조는 똑같은 거야 계속. 이해되니? 마찬가지야. 그래서 h를 쓰는 문제도 꽤 많아요. 여기에서 a 더하기 h 마이너스 f 뭐 들어올까? 이렇게 들어오는 이야기는 전부 다 이 하나의 이야기들을 그때그때 알아서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야. 다 쓰는 편이야. 뭐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야. 책에 보면 이런 책에도 문제 지들 마음대로 바꿔놔서 다 쓰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 책이 끝날 때까지, 미적분이 끝날 때까지. 알겠어요? 자,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 여기까지요. 미분계수의 정의라고 하고요, 뜻이라고 하고요, 의미라고도 하고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바라볼 거는 x는 a에서 무엇이라고? 접선의 기울기라고. 아시겠어? 우리 이거 하나 지금 하려고 하는 거야. 그치? 하나 쓰고 다음 하자. 자, 앙증맞은 미분계수 해볼게요. 자, 우리가 배운 개념들을 잘 엮어볼 테니까 잘 봐야 돼. 얘가 이제 뭐가 존재한다라고 했었다고? 극한값이 존재한대. 좌우 극한값이 다 같은 거지? 네. 맞니? 그러니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가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진다는 거지. 뭐 3이면 3, 5면 5, 10이면 10 뭐 이런 게 가진다는 거지. 그러면
일단 벌써 그 말은 했다. 분수꼴의 함수네. 뭔가 특정한 값을 가져. 근데 분모가 어디로 가는 게 있고요? 0 따라 그럼 엄마 따라 가야지.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죠. 0으로 가셔야 돼. Yes. 맞아? Yes. 자, 그 말은 내가 지금부터 증명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런 거야. 여기까지 파란색과 초록색으로 써져 있는 이야기는 이 말을 증명해 줄 거야.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가 가능하겠대. x는 a에서 연속한다는 이야기가 가능하겠대. 지금 극한값 이야기가 존재 여부만 판단했지 아직 연속 여부는 딱히 언급 안 했거든. 그지? 그럼 이 이야기가 이런 게 됐다는 건데 선생님 리미트 x는 a로 갈 때 이거이고요. 이 아저씨는 정의역에 걸리는 게 없네요. 상수네요. 이항을 했더니 이렇게 됐네요. 이거는 어디에서 봤죠? 얘는 연속의 정의죠. 된 거 맞아요? 네. 다 됐어요? 예. 그러니 이제 따라서 x는 a에서 연속이라는 말도 다 가능한가요? 네. 이해돼요? 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앞에서 다 이어져 있어. 첫 시간에도 말했고 계속 말했지만 앞에서 뭔가 구멍 나기 시작하면 끝끝내 본인만 힘들어. 얘기하시면. 제가 이제 순수 엄청 힘들어요. 조용히 하시고. 자, 우리 순수한 미분 가능성이나 좀 보도록. 순수한 거 맞아요? 이분 가서 순서예요? 순수한 거 맞아. 첫 번째 이야기 좀 봅시다. 네. x가 a에서 자 이제 불연속이라고 할게요. 연속하지 않네요. 뭔가 이제 뭐 그림만 못 풀어줬겠죠 어디선가. 그죠? 그 아니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네요. 저런 이야기가 있으니 x는 a에서 미분이 그렇죠.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 사실 나중에 좀 귀찮으면 그냥 미불이라고 쓸 거야. 물? 이분이 불가. 근데 학교 서술형에서 네. 미분 불가능이라고 쓰면 아 이렇게 써요. 있는 대로 써요. 교과서 이렇게 나와 있어. 이분이 가능하죠. 조용히 하고. 자 여러분 우리 수하에서 이런 거 좀 배워본 적 있어요. 대우라고 들어본 적 있죠? 네. 반대로 치시는 거. 대우 해볼래? 자 이거 대우하면 어떻게 돼? 이분이 가능한 X는 A에서 미분이 그렇지. 저거 그대로 갖고 와서 x는 어디에서? a에서 근데 미분이 가능하다. 미분이 가능하죠. 가능하다면 가능하면 X는 A에서 연속. 언젠가 수업을 들은 애들은 그런 말을 해줬을 텐데 수화에서 배웠던 이런 애들은 다 증명론을 위한 과정으로 엄청나게 많이 쓰인다고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나 모르겠어. 전혀 안 나지? 그래프를 사군이 조금 그려보자면 그림 모양 보면 여러분이 불연속인 건 알겠죠? 네. 특정한 포인트예요. 여기가 뭐 A 있는 포인트. 맞네. 이거 x는 a에서 불연속이고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을 할 거라고. 이해됐나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있겠죠.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보시면 연속이면 미분이 가능하실까라고 한번 물어보자. x는 a에서 연속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틀려요? 네. 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슬슬 머리가 살짝 아파오죠. 예, 이런 게 여러분한테 그래도 고난이도 문제를 많이 안 나온다 이거야. 다행인 건 알긴 알아야 되니까 하시는 건데. 틀려요. 왜 틀리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왜 틀릴까? 뾰족한 거, 즉 절대감. 이런 게 있어요. 슉, 슉. 뭐 어떻게 그리는지 다들 알 거라고 믿으니까. 다른 포인트 말고 경영이라는 포인트에 써보자. 리미트 x가 0의 왼쪽에서 다가올 때 했니? 네. x 빼기 0 f x 빼기 f 0이라고 쓰는 거 이해되나요? 네. 뭐라고 써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절대감. 절대값 x인데요. 그죠? 네. 마이너스 1이 그치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보이시죠? 네. 반대편에서 다가오는 아저씨는요, x는 0보다 큰 쪽에서 오는 녀석은요, x분의 절대값이 일. 근데 얘는 주어가 1 되는 거 알겠지? 좌우극한 값이고 달라요. 다르네. 만족하지 않아. 지금 이건 우극한이고 이 녀석은 좌극한이죠.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함수값은 있어요. 큰 값이 극한. 좌우극한이 일치하지 않는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쓰는 이유는 진짜 좀 짜증나게 된다면 이게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다 머릿속은 알고 있거든. 근데 서술을 써라라고 또 못 쓰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그래. 혹여나 서술이 안 나오더라도 마찬가지야.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뒤에다가 추가하는 개념들이 머릿속에 들어갈 텐데. 됐나요? 세 번째 했는데 일단 이거 쓰고 넘어갈게. 지금 두 번째 생각이 안 되는 판례를 보여준 거야. 꼭 연속하다고 미분 가능하다는 게 아니라고 지금. 빨리. 일단 갈게요. 네. 자세 좋게 해라. 그러니까 졸린다. 자,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녀석은 전체 크게는 함수라는 아저씨가 있어. 그 함수 안에는 연속 함수가 있고 그 연속 함수 안에 미분이 가능한 함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 충분히 다 되진 않아.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은 아시잖아. 알아요. 알아요? 네. 알아요? 알아요. 와, 이것들 진짜 진짜 알아요. 진짜 알아요? 그 짝대기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 네. 모르면 안 되지 않나? 모르는 거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미분, 가능성, 판단. 우리 짜이원이 알기를 바라는 마음에 나 이름 처음 써지는 것 같아. 너무 좋아. 많이 써주세요. 저거는 모르면 이제 안 되겠죠. 다른 애들은 몰라도 너는 모르면 안 돼요. 알겠어요? 네. 1번 연속이냐 아니냐를 볼 거고 아니면 당연히 아닐 테니까. 근데 연속이면 이제 하나 더 봐야겠지. 연속이라고 무조건 된다고 아니라고 했어. 네. 오케이. 두 번째로는 이분 극한값을 본대. 즉 극한값이라는 게 어느 한 포인트에서 보유한 미분 개수라고 했으니까
이 아저씨는 리미트 A라고 할게. 통칭 좌우를 따져서 볼 거지. 그래서 그 아저씨들이 서로 같아질 거래. 같아지면은 이제 뭐라고 부를 거래? 너라고 쳐 부르실 거래. 인정? 네. 자, 세 번째만 기억하는 너네 선배들이 너무 많더라고. 대가리를 찍어서 아파. 미분이 불가능하대. 가능하지 않대. 이것만 외우더라고. 외우기가 편하대. 왜? 다섯 글자라 외우기가 편하다고 그러더라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씨, 너무 부드럽게 그렸네. 따라따따따. 실수 전공에서 미분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면 여기서는 뭐 미분이 가능할 수 있어. 하지만 이 특별한 포인트가 보이지? 여기서 미분이 되나 안 되나? 네. 방금 안 되는 거 봤어. 됐어? 근데 이 포인트는 상식적으로 그래. 우리 쿠키가 아무리 이게 좀 스톤이어도 여기다부터 찍으면 아플까 안 아플까? 아프겠지. 됐어요? 또 쇼로록 이렇게 뭐 돼 있는 거 있어. 상식적으로 마찬가지야. 어느 특별한 포인트가 보이시겠지.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된가요 안 되나요? 라고 하면 우리 예은이도 이게 아무리 아이언으로 만들어져 있어도 그치? 여기다가 찍으면 아플까 안 아플까? 아파요. 아니 상식적으로 또 그래. 여기 포인트에서 이 왼쪽에서 오는 녀석과 오른쪽에서 오는 녀석이 같아지는 것도 웃긴 거야. 인정? 인정? 네. 또 애매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어. 어느 특별한 포인트가 보이시겠네? 맞아요. 어. 마찬가지야. 우리 세린이도 한번 찍어볼래? 찍어봐 뭐. 이런 데다 찍어봐. 될까 안 될까? 그지? 될까 안 될까? 아, 상식적으로 그래. 우리가 찍어봐서 아이고 그만 자 아가씨. 눈이 이미 감겼어. 2차 함수도 이런 거 그려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2차 함수도요 요렇게 해가지고 절대값이 그려진 거 있어요. 그럼 여기다 때 찍으면요? 여기다 찍으면요? 아프겠죠? 이 포인트에 미분이 될까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들 본 적 있지 않아요? 절대값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해줘. 마찬가지야. 그래서 지금 이것만 외우지 마시고 생긴 모양이 이런 특별한 모양이고 이제 수학적으로 참점이라고 하거든. 뾰족한 점. 알겠어? 그만 자. 뾰족한 점이 뭐야? 그럼 거기에다가 내가 머리를 탁 이렇게 대봤어. 아플까 안 아플까 스스로 상상이 될 거 아니야. 아파. 미분이 돼 안 돼? 안 돼. 기본적으로 여기서만이야. 수투에서만 부드러운 곡선으로 뭔가 연결이 돼야지 미분이 돼. 부드러운 곡선으로 연결됐어도 미분이 안 되는 거는 미적분에 가서 알려줄게. 근데 심지어 부드러운 곡선에 미분이 안 되는 거는 너희한테 여기선 안 낼 거니까 빨리 일어나고. 그래서 부드러운 곡선으로 연결됐으면 일단은 미분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드러운 곡선은 우리한테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의 어떤 개념으로 줄 거니까. 예를 들어서 유리함수라든가 무리함수라든가 심지어 유무리함수도 안 나와. 웬만하면 다항함수로만 나올 거예요. 와우. 유무리함수가 되는 것도 보여주긴 할 건데 그거 어차피 미적분 영역이고 여기선 잠깐만 보여줄 거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될 거란 거 판단하고 문제에서 이런 정도 나와. 1, 2, 3, 4, 5 뭐 이렇게 해서 미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뭐 기본 개념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하나씩 나오거든. 자세히는 안 나오더라도 이 정도 해서 끝날 수 있으니까 잘 외워두시고 그렇게 하세요. 선생님 찍어서 대가리를 찍어서 아프면 미분이 불가능. 왜 그랬지? 지가 또 처음으로 누가 왔는지 진짜 준비됐나? 예스. 보세요. 해볼 거니까 봐. 첫 번째, 이 아저씨가 한 점을 향해 가나요? 야. 어딜 향해 가나요? 영을 양명에 A를 향해 가고 있죠? H가 아까 뭐라고요? A H가 델타 X. X 마이너스 A. 됐어요?
10번 다 됐어요. 네. 어딜 향해 가고 있어요? A. A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 알아듣겠어요? 네. 그럼 지금 F'A를 구하는 이야기인데 F'A가 그냥 단순한 F'A가 아니야. 네. 있어? 구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구조가 우리가 편안하게 생겨먹은 구조인지 아닌지가 생각이 들지 아니할 테니까 네. 볼륨 벨트로 가든가. 그 구조가 생각이 편안하게 안 드니까 뭐 해야 돼? 변형하셔야겠지. 위에 거에서 위에 것끼리 안에 있는 것끼리 빼봤더니 얼마가 돼야 되니? 여기 있는 거. 얼마가 돼야 되니? a 플러스 3h-a는 얼마가 돼야 되니? 3H. 근데 밑에가 3h라고 써져 있니? 아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너희를 보고 뭐 하는 거? 분수를 아냐고 물어보는 거라고. F A 플러스 너에서 너를 뺄 건데 얼마가 되게 써져 있어야 돼? 3. 그럼 밑에 숫자가 3이 필요하겠네? 네. 그럼 위에도 똑같이 3을 곱했어. 네. 했니? 그럼 3을 곱했다는 것은 여기가 3h가 되었다는 뜻이네. 네. 이 3은 h라는 녀석의 정의역에 해당이 되니 상수 취급이네. 네. 3 밖에 나와 상관없겠네. 네. 극한 계산이니까 어디로 간대? F'. 어디로 간대 얘 지금? A. A. 어디로 가고 있는 극한과 조사한 거래? A로 가는 극한값을 조사한 거래. 네. 이 3은? 6. 됐어? 두 번째 한정을 향해 가니? 네. 어디를 향해 가니? A. 하나야 집중하고 이해해야 돼. 저 문제 이해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 구조가 구조가 지금 제곱돼요. 제곱되어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돼? 그러면 아래에도 제곱 곱해 앞에 H를 곱해. 그러면 리미트 h가 어디로 간대? 0으로. 그러면 f a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f a 그리고 H. 뭐가 필요하대? H가 h가 필요하대. 네. 위아래다 똑같이 분수 아냐고. 네. 그럼 여기다가 h를 쳐 곱했듯이 여기다도 h를 곱했어. 네. h는 누구야? 지금 그 날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의. 누구야 h는? 정의. 그러니까 h가 얼마가 되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네. 0이야 답은. 얼만데? 0이라고요. 됐니? 네. 연수야 졸리냐? 아니요. 어딜 향해 가니? A래요. A를 향해 가잖아. 그 구조는 어떻게 생겼네? 지금 너희들한테 편안하게 주겠니 이거? 당연히 안 주지. 왜? 곱셈고시 아냐부터 분수 아냐부터 맨날 물어본다니까? 근데 우리는 뭐해? 모른다니까? 초등학교 때 교육 잘 받았어요? 아니요 못 받았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가요. 그러면 f a 플러스 3개의 h 마이너스 f a 플러스 h의 제곱이에요. 여기에는 h라고 써져 있어요. 얼마가 뭐가 얼마나 어디까지가 필요할까 알아요 몰라요? 3. 지금 3H 3H 마이너스 H 제곱이니까 3 H 3-h가 위아래 필요하다는 사실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게 안 보이면 이제 환정하는 거야. 거기 3 H. 되셨나? 네. 근데 그러면 H가 A는 f 프라임 A에다가 얼마를 열심히 곱했을까? 3. 그렇지. 이해됐니? 네. H가 어디로 가니까? 0으로 0으로 가니까. 그래서 이 3은? U. 오. 준비됐어요? 네. 네. 뭐라고 써져 있냐? 한번만 쳐다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밑에 와야 되는 거 누구 와야 돼요? 지금 X 마이너스 1. 이거 와야 되죠. 그러면 누가 남아 있나요? X 플러스 분수 아세요? 네. 네. 분수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럼 앞에는 뭐라고 써요? F 프라임. 프라임 X x예요.
여러분 이거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 정확히 보고 있나요? 네. 그 다음에 당신은요? 2분의 1. 얼마예요? 2분의 3. 네? F'이라고 돼 있는. F 프라임 1이 얼마라고 돼 있다고? 2. 아 여기가? 네. 아 문제 잘못 썼어? 네. 그러면 얼마야? 1. 1이야? 됐나요? 네. 두 번째 거 봅시다. 필요한 구조가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곱셈 공식 아냐고 물어보는 문제이잖아요. 네. fx 마이너스 f1이면 위에는 누구 와야 돼요? X 마이너스 1. 그리고 남아있는 아저씨는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1. 아니 제곱은 아 진짜. 아니 마이너스 제곱. 아 니네는 곱셈 공식 똑바로 외워라. 여기서 지금 곱셈 공식에서 내가 설명해 줄 필요는 없잖아. 네. 3. 얼마야? 3. 얼마라 그래? 6. 어려운 거. 없어요. 6 맞아요 근데? 아. 6이 아니지 않나요? 2분의 1. 이거는 프라임 1분의 1 아닌가요? 2분의 3. 2분의 1 곱하기 3이네요. 네. 됐어요? 네. n 누구 필요해요? X 플러스 1이고. 쓸 거면 여기에다가 누가 곱해줘야 돼요? X 플러스 1. 그럼 여기에다 또 똑같이 X 플러스 1. 이렇게 돼야겠죠. 네. 그러면 당신 다시 한번 써보니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어디로 가는 극한값 구하는 건데요? 1로 가는 극한값 구하는 거 맞아요? 네. 곱하기 x 플러스 1 요렇게 있는 거 맞아요? 네. 앞에는 뭐라고 써요? 앞으로 왜 뭐라고 써요? F 프라임 뒤에는 뭐라고 써요? X 2. 예? 2. f 프라임 1은 얼마고요? 2. 지금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여기까지 이런 거 맞아요? 네. 변형을 해줄게요. 일단 변형하면 더 머리 아프겠다. 일단 내비두고 여기까지만 쓰고 곱셈공식 활용하는 거는 알려줄게 또. 네. 예. 시작할게요. 연속성 판단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찍어서 볼록하면 정신 차려. 연속을 물어봤지 미분을 물어보지 않았어. 그럼 면동이네. 똑바로 그냥 자꾸 물어보니까 딱 다 똑바로 대답해야 돼. 지금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면 답이 없는 거야. 이 녀석이 무엇이라고 연속해? 정의. 이 녀석만 가지고 있지 다른 거 가지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럼 똑같이 한번 해보자. 리미트 x가 0에서 오른쪽에서 오는 x 절대값 x라는 것은 0보다 오른쪽이면 절대값이? 커요. X 제곱. 아 이거 플러스. 그러니 이게 뭐가 되겠어? x의 제곱. 리미트 쓰자. 뭐가 되니? 뭐가 되니? 뭐랬니? 리미트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녀석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X 제곱. 0. 0. 0. 따라서 x는 0에서 뭐야? 연속한다.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함수 이거 그릴 수 있나요? 네. 그러겠죠. 그럼 미분이 가능할까요? 봐봐. 가능해요? 0이니까. 0이니까 가능해요? 0이니까 가능한 거 도대체 미분이 0이니까 가능하다면 어디서 나온 점이죠? 0이니까 가능하다고요? 아니. 자백하는 건 절대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는 x-0 fx-0 어떻게 풀어야 돼요? X분의 절대 X 절대값 X.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는 x분의 x 제곱되나요? 네. 뭐예요? X. 0. 뭐예요? 정신 안 차리냐 진짜. 리미트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녀석에 대해서 fx 마이너스 f0은 리미트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x 위에는 뭐 써요? 마이너스 X 제곱. 그래서 뭐가 돼요? 0. 차곡한 일치 안에 미분 가능? 네. 미분 가능? 네. 미분 가능.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한번 봐야 돼. 네? 함수 값이요? 이미 0인데. 함수 값이 왜요? 아니.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왜 아니에요? 아 이게 꺾이는데 꺾이는데 이게 둥글게 걷나?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된대요? X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됐어요? 네. 0보다 작을 때는요? 아래로 밑으로. 부드럽다. 부드럽게 연결된 곡선 되는구나. 되네요. 아. 그럼 이 녀석의 역함수를 그리면 미분이 가능할까요? 역함수는 뭔데요? Y는 X? Y는 아니 X. 그게 아니고 이게 아니라는데 알았어 됐어 그냥 그래프로 그린다고 치면 여기다가 이렇게 응. 이렇게 되고 응. 이렇게 되니까 뭐에 대한 대칭인데? 그래프로 그린다고 Y는 X. 그러면 얘는 미분이 가능할까요? 역함수 그리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 녀석의 역함수는 어떻게 그려집니까? 요렇게 그려야 되겠죠. 반대로. 무슨 함수예요? 물량수. 무리함수네요. 네. 요 녀석의 역함수는요? 이렇게 그려지겠네. 이 빨간색은 미분이 가능할까? 부드러운데. 부드러워. 0에서 미분이 가능할까 물어보는 거야. 자, 검은색은 있잖아. 0에서 접선을 구한다고 치면 접선이 요렇게 되겠지. 네. 즉 x축이 되겠네. 왜? 기울기가 나왔지. 0, 0이야. 하지만 이 녀석 빨간색은 접선에서 요렇게 되겠네. 이거 기울기 얼마라 그래? 탄젠트 90은? 벌써 없어. 무한 이렇게 가잖아 끝 정근선 이렇게 탄젠트 90이 얼마라고 외웠잖아. 구할 수 없고. 탄젠트 90도 모르시나? 외웠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프 그려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뭐래? 너 수원 어떤 놈이 가르쳤니? 일단 빨간색은 미분이 되는 거 미분이 됐다고 치자. 하지만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있다 없다? 없다.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시겠어? 네. 요거 보고 이렇게 세로로 세워진 걸 보고 여러분이 기울기 얼마라고 했었는데 때까지 없다라고 하지 않았니? 네. 알고 있는 그대로 가는 거야. 네. 인정? 두 번째 이야기 가자. 짜로 나오는 그냥 이거만 응? 아니 두 번째 이야기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 절대값 x 플러스 3이네. 네. 어디에서의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을 조사하고 있니? 그러면 첫 번째 여기에서의 연속성 조사하는 것은 뭘로 하겠대? 자극한다, 우극한다.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오는 녀석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네. 네. 3이 되었네. 네. 리미트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녀석은 여기가 플러스 4x 되시면서 얘는 3이 되었네. 네. 그 다음에 f0이라는 것은 숑숑숑 3이 되었네. 따라서 이 말은 x는 어디에서? 0에서 뭐 할 수 있어?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 네. 두 번째 이번엔 뭘 찾을 거니까?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를 할 거니까 인정? 네.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다가올 때 x 빼기 0이고요.
여기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마이너스 3을 하라는 이야기겠죠. 네. 식 바로 쓰는데 이해돼요? 네. 이거 이해 안 된다고 하면 이제 나도 할 말이 없고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약분 가능? 네. 숑숑 했더니 뭐가 나왔니? 마사? 어허 마이너스 4가 나왔다는 이야기.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 아니고 미안해 작은 쪽에서 오는 이야기는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마이너스 3을 했더니 리미트 x가 어디에서 0보다 작은 쪽에서 x의 제곱 플러스 4x는 호호 했더니 4가 나왔네. 안 돼요. 어머나 자 극한이 서로 달라요. 그렇지. 리미트 x가 큰 쪽에서는 x-0 그리고 fx-f0과 리미트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는 x-0 fx-f0이 서로가 뭐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x는 어디에서? 0에서 미분이 가능하죠. x는 0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 그렇죠. 가능하지 않대요. 그래프 그리라면 그릴 수 있나요? 네. 그릴 수 있나요? 네. 어디서 그려봤죠? 평행 수학과 기본 요소 26단은 10번인가 11번인가요? 그려봤죠 다들? 네. 법을 찾을 수 있는. 또 기억이 안 나죠? 아니 나요? 진짜 나요? 양수와 음수의 기준으로 너가 x가 얼마일 때? 0일 때 됐니? 네. 음수일 때는 지금 밑에 거지. 그럼 이쪽에 있는 녀석을 말하고 있는 거지. 어디로 다가가? 0으로 다가가. 0으로 다가갈 때 이 순간에 대한 기울기가 궁금한 거야. 그럼 이 초록색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 딱 봐도 길게 양수야 함수야? 양수. 양수 4짜리가 나왔다는 거야. 그런데 큰 쪽에서 다가오는 즉 미안해 우극한에 대한 이야기지. 네. 새끼야 정신 차려. 죽는다 진짜. 야 점점 소리. 오른쪽에서 다가오고 있어. 오른쪽에 다가오고 있는 녀석은 0이 딱 되었을 때 이쪽에서의 기울기가 지금 뭐야? 딱 봐도 양수 음수야. 음수 이쪽의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양수랑 음수랑 세상 같게 만든 게 있냐 없냐? 없어. 그러면 또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야. 절대값이 껴있는데 그 절대값이 껴있는 그 포인트가 있을 거냐? A면 A, B면 B 뭐 여기서 말하는 건 0이겠지만 여기 포인트에서 미분이 가능하게 만든대요. 그리고 연속하게 만들 거고요. 미분이 가능해요. 만들려면 어떻게 되는데? 양수음수 같아지게 만들 거래. 그러니까 뭐밖에 0밖에 없다는 뜻이야. 나중에 미적분 때 또 해줄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 풀기하시고. 10번 보시고. x나 a에서 순간 변화를 나타내는 표현들은 이런 게 있었다고 해요. 맞아요. 불러볼래요? F 델타 X 플러스 A 마이너스 FA. 야. H 영어 갑니다. H 분의 F H 플러스 A 마이너스 FA. 왜요? 저 플러스 숫자. F A. 아, sorry. x는 어디에서? A에서. 즉, 얘는 y는 fx라는 곡선에서 x는 a에서 무엇이라고 쓰겠대? 미분 계수. 미분계수. 굿. 또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들이죠. 됐어요? 네. 그러니 쇼루루루 다가오는 녀석, 여기서 또르륵 다가오는 녀석에 대해서 특별한 어느 한 포인트라고 하는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렇죠. 그러면 우리 원래 이런 뭐 직선의 방정식을 뭐 이렇게 썼다고 하자. 그지? 이제부터 M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쓰겠네. 그러니 이제부터는 이런 표현을 쓰겠네.
Do you know 직선의 방정식? I know. 됐니? 이런 표현을 쓰시겠다라는 거고. 참 애매하네 시간이. 한 50분만 있으면 끝났겠다. 그럼 미국 거에 깔끔하게 끝날 텐데. 수가 개념을 조금 하긴 어려우니 이것만 하자. 기본적인 어목과 번록에 대한 판단인데 이게 어목 번록의 판단이라고 말을 해서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 판단은 여러분들이 언젠가 기억력 리그 문제에서 많이 봤을 것 같은 주제라서 그냥 할게. 쇼로로 이렇게 있어. 랄랄라 A, F, A라고 있어. 이제 미분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마음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당신은 B, F, B의 좌표이고 중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중점이라고 하면은 여기 어딘가에 존재하시겠죠? 네. 됐어요? 너의 좌표부터 써볼게. 너의 좌표도 써볼 건데 자 위에 거 좌표 먼저 쓸게. 위에 거는 2분의 A 플러스 B 콤마 컴마 2분의 FA 플러스 FB 2분의 FA 플러스 FB 이 좌표 써볼게. 들어가는 녀석은 똑같겠는데 나오는 애가 달라요. 내 말 이해되니 여기까지? 네. 누가 더 위에 있어? 2분의 FA 플러스 FB. 곡선이 아래로 볼록하다는 표현이에요. 미적분에 가서 이 이야기를 심화해서 많이 해줄 거니까 그때 가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네. 선생님 어차피 문제 푸는데 여러분들의 능력을 높이 보지는 않지만 문제를 푸는 것보다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뭔가 머릿속에 있으셔야지 내가 문제를 풀어주던 말씀 이해가 되겠죠? 네. 뭘 집어넣어야 돼요? 2분의 FA 플러스 2분 F. 되셨나? 네. 2분의 A 플러스 B 하고 F 하고 2분의 A 플러스 B 가로 닫고 누가 더 커요 이번엔? F 2분의 A 플러스 B. 되게 헷갈리게 생겼죠? 곡선 위로 fx가 위로 볼록하다는 이야기 많이 하게 여기다 할게. 직선이죠? 네. 직선이 되겠죠? 근데 네. 어려운 말로는 곡선의 요철 판단 아니면 어목과 볼록선 판단이라고 하는데 쉬운 말로는 어디나 들어볼 수 있겠지만 뭐 얀센의 부등식, 젠슨의 부등식이라고 해서 시간에 알려줬을 건데 역시나 기억이 나지 않을 것 같으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선생님 이거 정리를 그냥 상단에서 썼던 곳에 그냥 써. 얀슨, 젠슨, 롬슨